반갑습니다.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. 오늘 시노펙스 현재 애매한 위치에 있는 만큼 이 주주님들이 좀 많이 걱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시노펙스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주가가 상승하는지 아니면 하락하는지 알아볼 예정이고, 이번 2023년 이 실적이 공시가 되었는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현 시점에서 주가가 더 크게 오르는지 아니면 반영이 된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늘 이 내용 한번 되짚어 보고, 현재 2024년 실적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, 우리는 그럼 시노펙스의 기술력과 그리고 삼성전자 이슈를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과거에 시노펙스가 이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현 시점 굉장히 중요하다. 왜냐?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또 차익 실현이 일어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이 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중요한 이슈인 만큼 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. 이 시노펙스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. 이 오늘의 정보는 일부니까 이 오늘 다음 시간에 이 내용 더 깊게 풀면서 이 시노팩스 주주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서론이 길었는데요. 이 시노팩스의 이 손익계산서를 간단하게 보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, 당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전방 사업 이 판매 호조로 인해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. 이 시노펙스에 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. 현 시점 주가를 봤을 때 이 혈액투석기 그리고 전기차 FPCB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이 수소가 있겠죠.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당연히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 기대감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이 꿈을 먹고 살죠. 현재 이 부분에서는 이 실적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건 오늘 이 FPC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. 현재 이 시노펙스는 이 FPCB 사업과 그리고 필터 사업으로 나뉘는데요. FPCB 매출 비중이 현재 약 89%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 시노픽스의 FPCB는 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뭐 타블렛, 프린트, 의료기기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고, 우리가 또 중요시 봐야 될 게 뭐냐? 이 초정밀 샌딩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 삼성전자 폴 더블폼 방식의 이 미세 가공에 적용을 했고, 또 기술 관련해서 이 외부 부품을 매끄럽게 다듬고 이 엄격한 품질 관리와 이 결함 등을 제거하는데요. 이 굉장히 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.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, 가전제품 시장이 더 크게 상승할 요소가 될 것 같은데, 우리가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또 우리 대표 국민 주식 이 삼성전자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빠질 수가 없겠죠. 시노펙스는 이 삼성전자로부터 이 FPCB 관련 부품 품질 혁신상을 받았고, 이번 삼성전자는 이 AI가 탑재된 뭐가 있겠죠? 바로 이 갤럭시 S24가 있죠. 이 S24를 비롯하여 보시는 것처럼 이 AI가 탑재된 총속이나 그리고 갤럭시 링, 그리고 Z 폴드 6, 워치 등 이번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갤럭시 언팩 행사를 좀 중요시 보는 게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언팩 행사는 매년 7월에서 9월에 열리고요. 우리가 이 언팩 행사 왜 중요시 봐야 되냐? 현재 이 FPCB 전체 매출 중 이 10%의 10%를 현재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이 10% 굉장히 큰 수치이죠.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슈에 따라 또 삼성전자의 이 영향력에 따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중요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현재 삼성전자는 이 AI가 탑재된 뭐 가전제품, TV, 그리고 갤럭시 링 등 다양한 분야로 퍼져 나가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노펙스의 FPCB와 그리고 이 초정밀 샌딩 가공 기술이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 부분들은 이 많은 유튜버들하고 또 주주님들이 많이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바로 뭐냐? 이 베트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현재 국내 매출 비중과 이 베트남 매출 비중을 보면 베트남의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. 현재 베트남에서 수요가 많은 만큼 우리가 이 베트남 시장 규모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베트남의 시장 규모를 한번 볼게요. 2020년 기준
죄송합니다. 2021년입니다. 2021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6.52%로 성장을 하였고, 현재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베트남의 기여도 증가율이 100%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또 2020년 대비해서 2025년까지 16억 5천만 달러로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데, 이제 하나로 2조 5천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하나로 2조 5천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시노펙스 이제 죄송합니다. 이 2조 5천억 우리가 규모를 봤을 때 좀 주주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뭐야 2조 5천억이면 한국 반도체 시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적은 수치가 아닌가? 라는 이런 의혹이 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현재 베트남에서는 반도체 시장이 서서히 성장을 하고 있고, 우리가 또 중요시 봐야 되는 게 좀 아이러니할 수가 있는데요. 현재 베트남에서 또 이 반도체 시장이 성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 더 큰 폭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기술자들의 숙련도가 부족해서 대부분 이 저부가 가치 반도체 생산에 집중한다고 합니다.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중요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저부가 가치? 현재 저부가 가치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데 왜 우리가 이 베트남 시장을 봐야 되지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전자의 고부가 가치를 나타내는 이 FPCB와 그리고 PBA 그리고 이 초정밀 샌딩 기술, 이 부분, 이 고부가 가치를 나타내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잖아요.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베트남 시장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고, 현재 시노펙스는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을 하였고 또 후공정 구축과 대량 생성 공정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고요. 앞으로 이 베트남, 이 반도체 시장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건데, 여기서 시노펙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, 베트남, 삼성전자, 그리고 고부가 가치를 나타내는 이 기술력까지 우리가 이런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쭉 지켜볼 수 있다,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 우리가 시노펙스 과거를 한번 보실게요. 이 11월 11일, 죄송합니다. 1월 11일 이때죠. 외국인의 이 대량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현 시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. 이때 저도 이 주주님들하고 많이 욕을 했습니다. 이 외국인들 도대체 왜 대량 매도를 했냐?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욕을 했는데, 이때 당시 제가 또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외국인의 평단이 어디다? 바로 6천원과 이 5천원 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6천원과 5천원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. 왜냐? 외국인이 저때의 평단을 갖고 있는 만큼 저 가격대를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타액션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할 수가 있고, 만약에 주가가 떨어질 때 여기서 반등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현 시점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? 바로 보여드릴게요. 현재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최근 시노펙스가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바닥을 뒤졌다. 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지지 라인을 좀 찾기 어렵다라고 보이는데,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때 장대응봉 나오면서 아래 꼬리 달고 다시 매수세가 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. 이때 7,000원에서 이 반등 신호가 나왔는데,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7,000원, 7,000원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만약에 우리가 이 7,000원 부근을 이탈을 한다 하면 이 61선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61선에서 후퇴를 하고 여기서 반등 신호가 나오는지, 아니면 61선에서 만약에 후퇴를 할 경우는 이 121선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반등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이 재료가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할까요? 바로 이 수급이겠죠. 이 외국인의 수급과 그리고 현 시점 이 반등할 수 있는,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재료가 뭔지 지속적으로 함께할 예정이고, 현 시점에서 우리가 7,000원 이탈을 안 하고 현재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벌어진 만큼 다시 수렴을 하잖아요. 점차 수렴을 했을 때 이 61선이 더 큰 폭으로 올라와 이 구간에서 반등 신호를 맞고 이탈, 여기서 이 구간에서 이 61선 지지를 받고 현재 반등 시나리오가 나오는지, 아니면 올라왔을 때 다시 이탈이 나오면서 이 하락에 있어서 더 큰 폭으로 열리는지 한번 지속적으로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. 오늘 이 시노펙스에 대해서 함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이 시노펙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중요한 재료가 있다 보니까 이 다음 시간에 이 중요한 재료 이야기 드리면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